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과 미국 그다지 나쁘지 않았던 그런 흐름이었었고 유럽보다는 미국이 더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바로 국채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서 부담을 많이 덜었던 그런 하루가 되겠는데요. 오늘 키워드는 실적 그리고 지표 마지막으로 금리가 되겠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선은 3분기 실적은 이번엔 계속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눈높이가 낮은 상황에서 이 눈높이를 채워주고 있는 모습이고 세부적으로 지금 뭐 주당 순이익이라든지 매출이 좋아도 전망이 안 좋거나 아니면 세부적으로 앞으로에 대한 미래 먹거리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던 조금은 차별화되고 있는 실적 시즌입니다. 자, 우선 제너럴 모터스, 코카콜라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을 발표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고요.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은 순이익하고 매출은 긍정적이었지만 이 3분기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부분, 이제 앞으로에 대한 먹거리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약하게 되니까 0.5%가량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배송업체 UPS 역시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배송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이 됐다라는 점, 결국에 0.3% 하락으로 밀리게 됐던 그런 재료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3M 쪽에서는 매출과 순이익 예상치를 웃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낮추게 되면서 0.1% 제한적인 상승에 그쳤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경제 지표가 또 나오게 되는데요. 우선 주택 관련 지표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주요한 포인트입니다. 8월 전미 주택 가격 지수가 전달 15%에서 13%로 2개월 연속 둔화되고 있고요. 또 그 안에서 주요 도시들의 집값 상승률 역시 16%에서 13%, 어느 정도 연준의 이러한 정책이 먹혀 들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집값 말고도 10월 소비자 신뢰지수 107에서 102로 지금 소비 심리가 악화됐고 거기에다가 기대 인플레이션도 중요합니다. 1년 후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6.8이었는데 7%까지 더 올라가게 되면서 역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라는 점 시장에 나와줬고 결국에 이렇게 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연준 쪽에서는 이제는 금리와 관련된 속도를 어느 정도 조절하지 않을까라는 내용 속에서 이날 10년물 국채금리 중심으로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13bp 이상 밀리게 되면서 다시 한번 단기물과 장기물의 이 금리 차가 더욱더 좁혀지면서 시장의 부담감을 많이 덜어줬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간밤에는 1.6% 평균으로 조금 더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제일 좋았던 게 아무래도 부동산 지표가 안 좋다 보니까 금리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금리를 좀 천천히 올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용이 반영되면서 집값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강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평균 3.9%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소재는 다시 한번 어제는 제일 바닥에 있다가 2위까지 올라가는 흐름인데요. 이제 채권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었다는 점, 소재와 관련해서 상승시킬 수 있는 배경이 됐습니다. 자,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것은 자동차, 그러니까 완성차 중심의 상승세가 나와줬고요. 그리고 금융 쪽에서는 결제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실적이 잘 나왔던 것 중에서는 IT 소프트웨어나 그리고 소비 쪽에서 나와줬습니다. 자, 우선 성장주부터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 바로 다 완성차가 되겠습니다. 테슬라, 포드, GM이 되겠는데요. 이날 테슬라가 5.2%로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우선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이 자동차 공급망 문제가 그동안 문제가 컸었는데요.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완성차 자체한테는 공통적인 호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쪽에서도 내년에 원자재 값이 조금씩 이제 지금보다는 하락할 거기 때문에 생산할 때 비용 자체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부담이 적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 값을 인하한다고 어제 나오게 되면서 하락폭이 컸었는데요. 이 자동차 값 인하 자체가 전체 매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5% 넘겼고요. 같은 전기차 계열에서 리비안이 10%나 뛰어올랐고 루시드가 8.7%, 그리고 중국 전기차 니오가 12%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GM과 포드가 있는데요. 이제 GM 쪽에서는 실적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그 내부적으로 약간 파고 들어가 보면은 높은 가격을 갖고 있는 차량들, 픽업 트럭이라든지 이런 종목에 대한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점을 좋게 해석을 하게 되면서 이날 GM이 3.6% 올랐고 포드도 비슷한 차량 라인업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동반 상승했습니다. 2.8% 올라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 하단으로 쭉 내려와 보겠습니다. 금융주 보실 텐데요. 이날은 은행주는 미약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연말 맞이해서 이제 쇼핑 시즌이 다가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런 페이팔이라든지 비자, 마스터카드 이런 결제주들이 아주 강하게 움직였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개별적으로 뭔가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진행 중에 있는 회사들이 더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페이팔입니다. 그동안 비트코인하고만 연결성이 있었었는데요. 이날 7.1%나 급등했습니다. 지금 성장주에서 아마존과 연결성이 좀 있는데요. 이제 아마존 쪽에서 페이팔의 결제 옵션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을 채택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페이팔에 대한 기대가 커졌던 하루가 되겠고요. 또 은행주 쪽에서는 JP모건 체이스하고 메타 플랫폼스를 연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강보합에 그쳤지만 메타 플랫폼스가 6% 급등을 했는데 이 결제 옵션에 JP모건 체이스하고 콜라보를 해서 메타페이를 설정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이날 금융주에서도 콜라보레이션 된 종목들의 흐름이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채 금리가 인하됐고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이 나오게 되면 보험주들이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같은 금융주 내에서도 이쪽이 보험주입니다. 이쪽 보험의 첩이라든지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코퍼레이션 전반적으로 1% 안쪽의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이제 보험 회사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브로커들 역시 MMC라든지 에이언 같은 이런 회사들이 2에서 3% 더 크게 밀리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밖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 그 가운데 소비 쪽에서는 코카콜라가 2.4%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제 다른 펩시코나 종목들한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었고요. 이제 금리 쪽과 관련해서는 이제 부동산이 이쪽에 있습니다. 내려간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올라갔었는데 앞서 이 부동산주의 그런 강세들 금리에 대한 우려감이 덜어지면서 아메리칸 타워가 5.4%, 에퀴닉스가 4.4%, 그리고 산업 쪽에 대한 부동산으로 프롤로지스와 같은 종목도 4.8%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는 이제 3분기 실적과 관련해 주요 회사 중에 두 개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시간 외 실적 발표를 한 구글, 알파벳이 되겠습니다. 부진한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시간 외에 5.2%, 그러니까 장중에 올랐던 거하고 시간의 기록을 합산했을 때 5.2%, 그러니까 시간 외에 더 많이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장대 음봉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이 572억 7천만 달러, 전망치 하회했고요. 주당 순이익도 1.60달러, 역시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디지털 광고 시장 자체가 인플레이션도 있고 또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기업들이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광고로 비용 자체도 줄이게 되면서 이렇게 광고로 먹고 사는 알파벳이 흔들리는 그런 내용 그대로 실적으로 나와줬고요. 같은 맥락에서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시 시간 외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구글보다는 좀 덜 밀립니다. 1.2%.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은 매출은 501억 달러, 주당 순이익 2.35달러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예상치를 다 상회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봤고요. 하지만 앞으로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은 컸었는데요. 지금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애저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이쪽 플랫폼이 팬데믹 이후에 최고점을 찍었다가 성장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사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1분기 31%의 강한 성장을 보였다가 이번 부분들이 이제 3분기 들어가게 되면서 크게 둔화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델이라든지 컴퓨터 회사들이 타격을 받는 것처럼 PC 시장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도 동시에 받고 있다라는 쪽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 증시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ECB 쪽에서도 지금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보인 가운데 이날 약간의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영국이 거의 0.01% 밀린 거니까 살짝 거의 다 상승 쪽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세부적으로는
유럽에서도 3분기 실적, 이제 은행주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날 독일과 관련된 경기 전망 지수가 나왔습니다. 개선이 되면서 역시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덜어졌다라는 점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영국이 살짝 밀렸던 거는 이제 어제 새로운 총리가 선출이 됐죠. 이제 그런 가운데 총리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앞으로 영국이 뚫고 나가야 될 길 자체는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 서로 상쇄가 되면서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품 시장 보겠습니다. 자, 유가가 올랐습니다. 0.8%. 거의 85달러 근처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유가가 되겠고요. 달러 약세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약간은 남아있는 부분, 지금 비철금속 시장에서는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품목별로 다 엇갈려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구리 가격이 0.5% 소폭 밀렸고요. 그리고 금값은 달러가 약세가 됐고 그 밑에 있는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됐습니다. 강보합이었고요. 이날 10년물은 13bp나 하락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연준의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 인베스트먼트 김선형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날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했고 또 기술주들의 흐름도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떠한 재료들이 있었나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대기업들의 호실적 속에 3일 연속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3대 지수가 모두 1에서 1.2%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코카콜라가 예상을 상회한 분기 실적과 향후 전망을 상향 제시하면서 2.3% 상승한 것을 비롯해 자동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 물류업체 UPS 역시 호실적을 내놓으며 오늘 시장을 주도했으며 미국 국채금리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하루였습니다. 한편 미국 소비자들의 신뢰지수가 예상에 다소 미치지는 못했지만 우려보다 악화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또 다른 긍정적인 요인이었는데요. 민간 경제기관인 컨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10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102.5를 기록해 전달에 107.8보다 하락하면서 시장 예상치 103.5를 밑돌았지만 우려보다는 나쁘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는 미국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인 가계 지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보드 측은 7월 이후 줄고 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가스와 식품 가격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8월 들어 다시 높아졌다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계속해서 소비자 신뢰와 지출에 강한 역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팬데믹 이후 풍부한 유동성 속에 급등했던 미국의 대도시 주택 가격이 연방준비제도의 강력한 긴축 속에 2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본격적인 하락 국면에 들어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S&P 코어 로직과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3%가 상승했는데요. 이것은 7월 상승폭이었던 15.6%보다 2.6%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이 지수를 집계한 1987년 이후 35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었습니다. 전달 대비로는 1.1%가 하락해 7월의 0.5% 하락보다 낙폭이 커졌으며 10개 주요 도시의 지수와 20개 주요 도시의 지수 역시 각각 1.6%가 하락했는데요. 도시별로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주택 가격이 한 달 전보다 4.3%가 급락한 것을 비롯해 워싱턴주의 시애틀은 3.9%, 샌디에고는 2.8%, 로스앤젤레스가 2.3%, 콜로라도주의 덴버가 2.3%, 애리조나주의 피닉스가 2.1%, 오리건주의 포틀랜드가 1.9% 각각 하락하면서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서부 해안 도시들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전기차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토요타가 기존 전기차 프로젝트 중 일부를 중단했으며 검토 중인 수정안이 채택된다면 전기차 사업에서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일부 모델의 경우 예정보다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지난해 전기차 신모델 출시를 포함해 약 380억 달러 규모의 탄소 중립을 위한 전동화 계획을 발표했고 2030년까지 전 세계 시장에 총 30종의 전기차를 출시하고 연간 350만 대를 판매한다는 목표를 공개한 바 있었는데요.
기존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은 전기차의 시장이 토요다의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으로 토요다는 향후 수십 년간 전기차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으로 전기차를 기존의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모델과 같은 조립 라인 안에서 생산할 수 있는 ETNGA 플랫폼을 설계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토요타가 이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전기차 배터리의 크기와 무게를 줄여 차량 한 대당 약 수천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날은 이 완성차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두드러진 하루인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 중에서 제네럴 모터스와 관련된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우선 실적 자체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좀 들려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상을 상회한 분기 실적 발표로 미국 최대 자동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의 주가가 오늘 3.6%가 상승해 37달러 1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GM의 3, 4분기 조정 순이익은 43억 달러, 주당 2달러 25센트를 기록했으며 매출은 418억 9천만 달러를 나타냈는데요. 주당 조정 순이익은 전년 동기 29억 달러보다 크게 늘었고 월가의 컨센서스였던 1달러 88센트를 상회했지만 매출은 시장의 예상치였던 422억 2천만 달러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타이트한 차량 공급으로 인해 수요가 많은 SUV와 픽업 트럭의 판매가 줄어든 가운데 매출이 다소 줄었지만 올해 연간 가이던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가 상승을 가져온 건데요. GM 측은 올 회계연도 순이익 가이던스를 96억에서 112억 달러, 이자 및 세금 차감 전 조정이익은 130억에서 150억 달러 또는 주당 6달러 50에서 7달러 50센트로 제시하고 있으며 회사 측은 GM 제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 강하고 최근 공급망의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면서 거시역품을 적극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가이던스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상무부의 9월 신규주택 판매량이 발표되며 시장의 예상은 전달 대비 소폭 감소한 58만 5천 건이며 이어 모기지은행협회의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상무부의 9월 도매 재고,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량이 발표되며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보잉을 시작으로 포드 자동차, 제너럴 다이내믹스, 메타 플랫폼, 브리스톨 마스, 할리 데이비슨, 크래프트 하인스, 힐튼 월드와이드, 보스턴 사이언티픽, KLA 코프, 필그림스 프라이드, VF 코퍼레이션,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서비스 나우, 오라일리 오토모티브, 그리고 오웬스 코닝이 지난 3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